안녕하세요. 원우님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시죠? 네, 오늘 또 토요일에 학교에서 만나 뵈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4강 인지 행동 놀이 치료를 가지고 PPT와 교과서를 설명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4강 인지 행동 놀이 치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실 텐데, 인지와 행동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합해진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인지 치료와 행동 치료, 요것이 이제 합해진 놀이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지 치료와 행동주의 상담 이론이 이제 합해진 거죠. 그래서 인지 행동 놀이 치료는 행동적인 개입과 인지적인 개입을 갖다가 이제 발달적으로 적절히 이거를 그 아이가 발달에 지금 어느 발달기에 있는지, 여러분들 발달기 하시면 어떠세요? 생각이 딱 나셔야 되는데 프로이드의 이제 발달을 하면 5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에릭슨은 어때요? 8단계로 나눠서 감각, 지금 감각은 그건 이제 삐아제 얘기예요. 감각 운동기, 그 다음에 전조작기, 네,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에릭슨은 이제 그 신뢰감 대 불신감, 태어나서 1살까지, 그 다음에 자율성과 수치심담, 네, 주도성과 죄책감, 네,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발달기를 나눴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지금 어느 학자의 이론을 갖다 적용하든지 3가지를 다 적용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가지 적용을 하면서 아이가 어느 발달기에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 요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 적절히 통합해서 놀이치료의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것으로서 나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화된 심리치료입니다. 네, 지금까지 해온 치료 방법은 네, 이렇게 구조화된 심리치료니까 아동 중심은 특히나 치료자가 아이를 갖다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를 따라가면서 스스로 자기가 성장하는 자기 실현 가능성을 갖다가 이제 끌어올리면서 찾아 나가는 이런 치료인데, 인지행동 놀이 치료는 그 방법이 조금 치료자가 교사 노릇을 많이 하는,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전조작기에 이제 해당하는 아동의 사고는 비논리적이거나 또는 비합리적인, 그리고 행동을 언어로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아동의 이런 제한점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치료 장면에서 흥미를 유발시키고, 그리고 위협적이지 않은 놀이 환경에 이제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자기 조절 기술, 특히나 이제 특히 행동 수정 기법이 들어간다면 자기 조절 기술이 이제 필요하고요. 사회적 능력을 자연스럽게 훈련시키고, 그런 이제 나쁜 행동으로 인해서 사회적 관계가 훼손되거나 이제 좋지 않다면 사람을 사귀고 사람과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는 아이라면, 예, 그런 아이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 사귀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을 훈련시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동의 자발적 동기고치와 네,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제 인지행동 놀이 치료입니다. 네. 인지행동 놀이 치료는 전체적인 치료는 물론 각 특징의 각 세션마다 구조적이고 지시적인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아동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놀잇감으로 놀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선생님이 이제 일종의 교사처럼 이렇게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시적이고 구조적인 개입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개인이 행동주의 이론에서는요, 학습 이론이 이제 나오는데, 어떤 부적응적인 행동은 못 배웠거나
아니면 잘못 배워서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해 나가는 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반두라의 모델링 이론이 나와요. 네, 고전적 조건 형성과 그 다음에 또 조작적 조건 형성.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파블로프, 뭐 스키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실험을 이제 개의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쥐 실험을 한다든지 그 상자 안에, 스키너 상자 안에 넣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뭔가 환경을 조작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가는. 네, 그러고 그 다음에는 근데 그것이 또 아이들에게는 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학습 이론으로서 모델링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생활 상황에서 대처하는 데인지 부적절한 방식을 학습해 왔기 때문에 증상이 발전된 것을 전제로 해서 아동의 이제 대처 방식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대처 기술과 대안적 행동을 가르쳐 줘요. 이게 이제 행동적인데, 또 그 아이가 왜 그 행동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인지적인 것을 개입을 하죠. 그래서 인지적인 거에서는 자동적 사고, 그 다음에 인지 오류, 네, 내가 뭔가를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을 이제 놀이를 하면서 수정해주는 작업이 들어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고와 정서와 행동의 이런 이제 서로 고리가 서로 맞물려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인지행동 치료는 사고를 먼저 수정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정서적인 변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그 행동의 변화를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대한 것을 놀이치료를 하면서 이제 아동이 배워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델링에서는요, 인형이나 다른 이제 장난감을 모델로 해가지고 놀이 시간에 인형으로다가 이제 그거를 모델링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이의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일반화시키는 이런 이제 놀이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지행동 놀이치료의 구체적인 방법은 모델링과 역할놀이, 역할을 바꿔가면서 하기도 하죠. 내가 아빠가 되고, 또 내가 이제 엄마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역할을 선생님이 아빠 노릇도 하기도 하고, 엄마 노릇하고, 내가 아이 노릇도 하면서 또 아이가 아빠가 되기도 하고, 엄마가 되기도 하고, 또 동생이 되기도 하고, 형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이제 역할을 이제 바꿔가면서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갖다가 알아나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 역지사지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역할을 할 때 이제 느껴지는, 깨달아지는 게 있죠. 네, 그리고 수반성 관리 등 사용해서 학습과 인지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지시적 훈련을 통해서 아동이 스스로 자신 행동을 조절하게 하는 식으로 사회적 적응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그리고 함께 문제 행동에 내재되어 있는 인지 과정을 갖다가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PPT를 보면 이제 제가 22쪽까지는 이제 아동 놀이 치료에 관련된 이미지 컷을 이제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쪽부터 이제 인지 행동 놀이 치료로다가, 그다음에 24번째를 보면 그 컷에 보면 인지 이론 플러스 행동주의 이론 플러스 하면 인지 행동 모델, 이렇게 이제 이미지 컷에 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는 인지 행동 놀이 치료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이게 뭐 무슨 뜻이지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어려우셔서, 제가 이미지로 인지 치료 이론과 그다음에 행동주의 그 이론을 합한 것이 인지 행동 모델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들이 쭉 나오죠. 네, 그래서 이미지 컷에서 31번을 보면 이제 흙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형 작업을 하잖아요. 그 조형 작업에 대한 거. 왜 저 이미지를 넣냐면 아이들은요, 내가 가소성이 있어서 말랑말랑. 네. 그래서 조금만 수정해줘도 아이들은 변화가 빨리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발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저렇게 이미지로다가 상징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다음 컷을 보면 사람의 이제 뇌의 사진인데 이게 퍼즐 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퍼즐 조각을 정말 제자리에 하나하나 이제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뭔가 치료가 필요한 퍼즐 조각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이제 그곳을 치료 장면에서 이제 변화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예, 그 이미지로다가 넣어봤습니다. 네, 그 다음 볼까요? 네,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성인 어른 남자분이 나오는데 인지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네, 근데 자동적 사고가 떠올라요. 그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 머리를 쏙 스치고 지나가는 어떤 우리의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게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저 말을 들으니까 어쩐지 기분이 나빠지면서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되네. 네. 내가 어쩐지 하여튼 뭔가 기분이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런 뭔가를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눈빛을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보통 이런 그 비합리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자동적 사고는 사람의 기분을 아주 나쁘게 하죠. 네. 좋은 그 사고라면 괜찮은데, 저런 이제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나에게 부정적인 사고가 떠오를 때 그것이 바로 비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다. 예.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오류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그런 이제 해석을 하는 거는 90% 이상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지 오류, 인지 왜곡이죠. 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경계하는 것 같아. 네. 예. 그러면서 감정이 나빠지죠. 우리 목사님마저도 나를 무시하네. 내가 믿었던 우리 교수님마저 나를 무시하고 못 인정하게 하네. 예.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이 나빠지니까 그래, 네가 무시했는데 나라고 하면서 다음에 만났을 때 뭔가 이제 심리적 거리감을 두고 인사도 이제 제대로 잘 안 하고, 그래 나도 무시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자기도 인사 안 해버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런 부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 상대방을 갖다가 보기 싫어하고, 보면 회피하고 멀리 이제 피해버리고, 네, 숨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자동적 사고가 주는,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자동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그럼으로 인해서 또 인지 오류를 또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실은 이제 인지 행동 치료를 우리 한 학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수강하신 이제 원우님들께서는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 새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제 아주 쉬운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정서가 나빠지다 보면 여자들은 대부분 우울증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모든 일상생활에 이제 흥미를 잃고 의욕이 없어지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리고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깊어질 때 일상생활에 지장을 이제 주고, 네, 사회적 모든 이제 활동이 이제 중지돼 버리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미지 보면 노인이 이제 저렇게 절망하는 모습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인지가 이제 왜곡이 된 분들은 저렇게 순간순간에 이제 많이
자동적 사고로 인해서 자신의 이제 감정이 나빠지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이제 상황, 자기가 이제 거기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빈번히 일어나죠. 네, 그다음 보면 사고와 정서와 행동, 심리 현상 요 세 가지가 이제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거기에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서인데 신체적인 부분에서 신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지 이제 컷 37을 보면은요. 인간은 사물과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관점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다. 에픽테투스. 네, 이 사람은 노예였어요. 근데 너무나 지혜로워가지고 나중에 주인이 노예에서 이제 면천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아론백 인지 치료에서는 이제 아론백의 이론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 사람이 그 에픽테투스의 이 인간은 어떤 사물과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이 이제 에픽테투스 철학자의 말을 이제 기본 인간 이제 그 이론에 이제 기저로 깔고 이제 이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나의 안경, 내 안경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빨간 테두리에 이제 약간 칙칙한 색을 넣는데 우리는 인지가 내가 빨간 안경을 썼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다 빨간 안경으로 보이겠죠. 의심이 많아요. 사람들은 나를 갖다가 늘 속이려고 든다. 뭐 이런 인지적인 안경을 쓰고 있다면 그 안경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늘 사람을 갖다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죠. 네. 또 파란색 안경을 끼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네. 세상이 파랗게 보이겠죠? 검은색 안경을 낀 사람들은 검게 보이겠죠. 네. 모든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악마처럼 보인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가 어떤 인지적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세상을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 태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세계관을 한번 이제 봤습니다. 이제 들어가 39쪽을 보겠습니다. 인지의 사전적 의미는요, 인간의 정신적 사고 과정, 생각하는 과정이죠. 어떤 대상을 느낌으로 알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의식적 작용으로 아동의 의식적인 합리적 사고 과정이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는 감각운동기 때는요, 모든 것을 다 귀로 듣고 오감을 가지고 자기가 느끼고, 그러면 이제 뜨거워, 차가워, 따뜻해, 그런 여러 가지 그 느낌이 어떤 그걸 가지고 몸에서 그걸 이제 감각적으로 느끼면 그걸 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 포근하다, 행복하다, 이런 이제 그런 느낌이 그러면서 대상을 느낌으로 알고 이렇게 분별하는 이런 이제 사고의 과정이죠. 그래서 지각, 그 감각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지각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지각할 수도 있고 아주 나쁜 걸 지각할 수도 있죠. 나는 피해야 되겠어. 그러면 동물들 위험한 상황에 처음에 확 이제 피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또 뭔가를 기억을 하고 또 상상을 하고 추론을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식을 구성하는 모든 의식적 과정을 포함한다. 그리고 피아제는 아동은 환경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인지 구조를 재구성하며 학습한다. 거기에는 동화와 조절, 이런 이제 이론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시, 청, 후, 미, 촉각적 자극, 거기에 통각도 들어갔죠. 그리고 또 언어적 상호작용이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그리고 언어와 지적 활동 매개체로서 인간관계 형성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주위 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지의 사전적인 의미와 그걸 이제 일단은 이제 제가 가장 쉽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도식이에요. 우리는 다 누구나 어떤 도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기들도요,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미 뱃속에서 많은 도식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자기에게 뭔가 위험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눈을 깜빡깜빡하죠. 네, 그리고 빨기 반사를 해요. 그리고 또 잡기 반사를 해요. 요런 반사, 요런 것이 다 이제 하나의 도식을 가지고 이제 태어나는 건데, 인지도식은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현실을 지각하는 사고의 틀이죠. 예.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삶의 틀을 형성하는데, 이 틀을 통해서 이 틀이 아까 인지적 안경이라고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어떤 의미와 관계를 갖다가 체계화 시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식을 다시 이제 이렇게 보면 쇠마라고 그러죠. 쇠마. 예. 지식의 기본 단위로 이해의 틀이에요. 정보를 체계화하고 해석하는 인지적 개념이나 틀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물을 지각하고 기억할 때 어떤 테두리가 되는 구조화된 지식으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다. 네. 그래서 영어는 많은 도식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신생아의 반사행동으로 빨기, 예를 들어서 이제 빨기, 잡기, 요런 이제 이게 다 가지고 태어나요. 애기들 이렇게 또 몸을 갖다 이렇게 확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몸을 갖다 이렇게 눕히면 활처럼 확 휘죠. 이게 다 생존에 필요한 그런 이제 도식을 가지고 그 행동을 가지고 이제 태어나서 이제 처음에 신생아가 어때요? 빨기를 하죠. 무조건 빨아요. 엄마 젖을 빨죠. 그러다가 또 잡기도 하죠. 요것들이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숟가락을 사용하고 잡게 되고 목적을 가지고 이제 숟가락을 자기가 처음에는 무조건 손에 잡히는 건 무조건 잡는 그런 이제 잡기 반사가 있었는데 이제 자라면서 내가 뭔가를 먹어야 되겠다 싶을 때 이제 수저를 가지고 손으로 자기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빨기 반사는 이제 숟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네, 그래서 입으로 넣는 형태로 구조상 변화했지만 기능 면에서는 같다. 그래서 영화는 적응 과정을 통해서 새 도식을 개발하고 기존의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인지는 이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지와 행동주의 이론이 이제 플러스 됐다 그랬잖아요. 행동주의 이제 또 이제 이번부터 요 컷에서 행동주의가 나오는데요. 행동주의 상담이란 SR 이제 심리학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쉽게 표현을 해요. 자극을 S로 영어에 이제 그 자극의 앞 단어를 이제 표현한 거고 반응 R이라고 표현해요. 왜 의한 행동을 설명하는 SR 심리학이라고 이렇게도 이제 쉽게 표현할 때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심리적 과정의 추종과 어떤 조작보다는 과학적 방법에 근거한 객관성을 중요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 행동주의에서는 굉장히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습 이론의 바탕을 두고 뭔가 잘못 배워서 아니면 배우질 못해서 이런 부적응적인 행동을 한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런 이제 객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학습 이론의 바탕을 두고 외연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 그리고 증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환경과 자극에 조작을 하는 거죠. 어떤 광화물을 줘서
아, 우리 애기, 이번에 화장실 가서 응가하고, 그리고, 휴지로다가 자기가 이제 잘 닦고 나왔네. 그러면서 맛있는 이제 과자를 하나 준단 말이에요. 그 애기가 좋아하는 것을 주면 애기는 어떻겠어요? 칭찬받고 보상까지, 그 정적 강화물인 보상까지 받았으니까 점점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환경과 자극의 조작을 이제 통해서 행동과 정서의 변화를 지원하는 상담 기법입니다. 네, 사회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습 이론의 기초를 두고, 네,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사회화 시키죠. 그것이 가정에서 그것을 감당하고 있죠. 네, 그런데 요즘에는 엄마들이 너무 바빠지니까 이제 어린이집, 네, 이런 데로 이제 점점 그 고유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사회화 시키던 그 기능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런 점점 사회가 이제 이렇게 여성들의 이제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우리의 문화권 안에서 우리 문화가 수용하는 아이로, 네, 성인으로 그렇게 이제 키워내는 그 사회화, 여기에서 이제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습 이론의 기초를 두고 개인의 행동은 경험, 네, 그리고 과거에 무슨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또 학습, 과거에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의 상호작용이 어땠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래서 거기서 늘 칭찬받고 인정받았는지, 아니면 형제 삼형제 속에 나만 늘 이렇게 뭔가 소외를 당한 느낌이었는지, 이런 경험, 그리고 학습, 네, 발달에서는 성장과 성숙과 학습이 이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이제 배웠는지, 그리고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형성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문제 행동에 대한 이해는 어떠냐? 인간 행동에 관해서 실험적으로 그리고 확립된 행동 원리만을 행동 개선의 치료 기법으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죠. 그래서 행동 치료는 기본적으로 경험주의의 바탕을 두고 경험적 지식을 치료 기법에 응용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험주의는, 여러분들 여기 이 경험주의는 17세기, 네, 존 로크에 의해서 경험주의 철학이 이제 또 만들어졌죠. 그리고 사고에, 예, 애기들이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 서판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타블라라사. 예, 거기에 하나하나 이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그래서 이 행동주의 이 이론은 이제 경험주의 철학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재 그 경험주의 그 학습 철학, 이거는 학교에서 요즘에는 이제 여행을 일주일 동안 간다 그러면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주의 그걸 인정하고 학교에 와서 학교의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공부는 안 하지만 아이가 다른 곳에 가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학습으로 인정을 하는, 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교육 철학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부적응 행동을 분석적으로 나눈 두 가지 경우를 보면, 이제까지 적절한 학습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적응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적응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줘요. 어떻게? 네, 아이가 놀이실에서 경험하게끔 하는 거죠. 근데 아까 그랬어요. 서두에 제가 했죠. 인형이나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그걸 연습을 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새롭게, 네,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미 예, 적절한 학습의 기회가 없을 때는 이제 그렇게 배우기 시작하고, 이미 그릇된 어떤 학습으로 인해서 부조공 행동이 형성된 경우는 그 행동을 갖다가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정하는 적응법을 사용합니다. 네, 스터디죠, 한마디로. 그래서 교사는, 놀이치료 선생님은 이제 놀이 치료자로서 같이 놀기도 하지만, 네,
교사의 역할을 많이 하고 지시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대안을 제공해서 아이에게 가르치는 네, 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늘 이제 선생님한테 혼나고 엄마한테도 혼나고 엄마 아빠한테도 혼나고 그런 일에서 2차적인 문제가 생겨서 아이가 자존감이 낮고 또 아이들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잘 안 되고 이런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가르치는 거죠. 스터디를 하는 거죠. 요건 이제 반도라의 학습 이론하고 관련이 이제 모델링 학습으로 이제 나오겠습니다. 네, 인지행동 놀이치료. 그래서 발전 과정은 인격 발달이 진행되고 있는 아동들에게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 A가 어떤 인지적 오류로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것이 생각들을 변화시키면 자신의 주관적이고 왜곡된 생각을 이제 알게 돼서 감정이 변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감정이 이제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크넬과 무어가 아동에게 치료 장면에서 이제 흥미를 유발시키고 위협적이지 않은 놀이 환경에 노출시킴으로써 자기조절 기술과 사회적 능력을 자연스럽게 훈련시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동의 자발적인 동기, 고치. 네, 정말 아동들은요, 놀이치료를 하다 보면 자발적인 어떤 동기가 일어나서 그게 학습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놀이치료를 하면 공부를 잘 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문제 행동 때문에 놀이치료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네, 저렇게 자발적 동기 고치가 높아져서 네,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아동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참여. 네, 그러다 보니 적극적 참여를 본인이 이제 하는 거죠. 네. 여기에는 이제 아론백 아까 나왔었죠. 아론백에. 그래서 이 아론백은 부정적인 사고는 역기능적인 신념과 어떤 과정 그럴 것이다. 가설. 요거를 반영하는데 이 신념이 상황적 사건에 의해서 촉발되면 우리 행동으로 나타난다. 네. 상황적 사건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다 자동적 사고에서는 예,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제 길을 가다가 마주쳤는데 뭔가 이렇게 나를 본 것 같았는데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네. 이 사람에게는 무시의 이슈가 있는 분인데 놀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마저 나를 무시하네. 그 생각 들을 때 어떨까요? 기분이 나빠지겠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따져봐야 되죠. 정말 목사님이 나를 무시해서 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갔을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